안녕하세요. 투자일지 전략 간담회 MC를 맡은 스타트업 매틱3D의 기획이사 이정순입니다. 오늘 저희는 투자일지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저희가 가진 투자일지와 관련된 노하우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대표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충우돌 스타트업 3년차 파앤헬스케어의 신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충우돌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액터널랩의 대표 조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계의 삼혁충. 굉장히 오랫동안 인공지능 사업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크릴 대표 박예진입니다. 투자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현경 대표님 팁스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후속 투자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네, 제가 기존에 근무했던 곳은 병원이라서 투자를 받는 것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나름 잘 써서 금융기관에서 되게 좋은 평을 받았었는데 지금 받는 건 투자라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거는 투자를 어디서 과연 받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조 대표님 투자를 어느 곳에서 받으면 좋을까요? 투자자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예,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고요. 한국도 요즘은 창업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됐는데 민간 주도형의 생태계도 있지만 또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테크노파크 사무소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를 소개받는 것이 또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신현경 대표님이 지금 팁스 선정되셨잖아요. 네네. 네, 팁스 선정되시려면은 이 팁스 운영사인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VC를 소개받는 것이 요즘 가장 중요한 투자받는 루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엔젤투자협회라든지 또 벤처투자협회라든지 또 요즘에는 코트라와 같은 기관에서도 이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공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그 VC의 리스트를 우리가 입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VC들마다 투자를 선호하는 분야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호한다든지 또는 어디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 하드웨어 쪽을 좋아한다든지 어디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선호하는 그런 선호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현경 대표님께서는 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네. 한 10개 정도의 VC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VC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셔서 회사의 IR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10곳을 좀 가르쳐 주실 거죠? 예. 네,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투자사마다 선호하는 투자 분야나 투자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합이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소비자들을 잘 분석을 해야 제품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현경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쪽인데 제가 어떤 분야인지를 이미 이제 파악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차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특이한 용어를 만들었죠. 이쪽 분야의 4차 병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적응하는 환자분들인데 그런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제시를 해야 그 제품을 환자한테 팔든지 병원에 팔든지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VC도 똑같습니다. 그 VC가 어떤 VC냐를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데 신경외과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VC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쪽 VC를 찾는 것도 우리 투자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얘기 쏙쏙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신 대표님 그럼 투자 유치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그것도 고민이었는데 예. 그 다음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느냐 이게 또 고민인 거죠. 기존에 제가 썼던 사업계획서나 뭐 그 제안서, 정부과제 제안서 있을 때는 나름 자신 있게 썼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를 만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저도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저 네. 같은 경우 이제 실무자로서 제가 쓰는 네, 네. 방법은 한글 IR 협의회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공개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나와 이제 사업 분야가 비슷한 네, 회사 네. 거를 찾아가지고 참고로 해서 조금 컨닝을 조금 하고 있죠. 네네. 박예진 대표님도 투자 여러 번 받으셔가지고 사업계획서 아, 네. 되게 능수능란하게 쓰실 것 같은데 특별하게 팁이 있으시면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아, 말씀 나누시는 거에 흠뻑 빠져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그 사업계획서 팁. 사실 팁은 이미 시장에 네. 네. 너무 많이 잘 공개가 되어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요즘에 네.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뭐 아까 뭐 조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세콰이어 캐피탈 뭐 이런 네. 미국의 유수의 VC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블로그로 맞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아까 뭐 사업계획서의 뭐 기본 원칙, 뭐 페인 솔루션, 뭐, 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작성을 한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두 가지 정도만. 이건 제 경험인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쓰고 싶은 것에 시험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늘 경험하는 거고 저처럼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몰입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몰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네. 뷰티파잉 하냐?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읽고 평가를 내리실 분들이 보는 관점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시장에서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올 수 있는가이지 그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기술과 좋은 기반을 갖고 있어 라는 건 사실은 두 번째 이슈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쓰는데 길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짧게 스토리텔링이 깔끔하게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엔지니어들 저처럼 초기에 이제 사업계획서 쓰면은 엄청 심취해서 기술에 대해서 막 쓰다 보면은 막 그러니까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제안서에 대해서 페이지 제한을 두는 이유라는 게 긴 거를 받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극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 장, 두 장, 한 장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적혀 있는지 보고 그거를 구현해 나가는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고 명확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냐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냐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글들을 많이 보시고 여기 조은재 대표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의 자문을 얻으시면 누구나 좋은 사업계획서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계획서 쪽은 제가 훌륭한 점은 없는 것 같고 이 박예진 대표님께서 정수를 다 말씀하셨어요. 아, 한 그런 장짜리로 쓸 수 있어야 생수가 되고 아니에요? 한 장짜리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또는 10장짜리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네. 뭐 20장짜리 예, 이제 사실 사업계획서가 20장이 넘어가면은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 예, 그러니까 키워드를 다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네. 투자자가 원하는 내용을 실어라. 이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데 맞아요.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진짜 이게 소비자들한테 바로 팔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나면은 네네네. 결국 이제 회사에 투자한 돈을 상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쉽게 회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다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숨겨진 최고의 고수이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네, 네. 아까 박예진 대표님은 보니까 투자자가 LG, SK 이렇게 SI 투자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FI뿐만 아니라 SI까지 받으셨는데 어떻게 SI 전략적 투자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략적 투자의 특징이나 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전략적 투자. 저희가 보통 스트레이티직 인베스트먼트, 네. SI 투자라고 불리는 그런 영역이 있지요. 네.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하는 거는 이제 재무적 투자라고 네.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건데, 전략적 투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큰 기업이 본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해서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투자 목적에 의해서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어느 정도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이 되어 있는 네네. 것이고, 약간 안정되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뭐 어쨌든 확률적 이슈지만. 근데 반대로는 그 일을 해야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의 변동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다른 대안이라는 것을 찾기 위한 혼란, 이런 좀 추가적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어요. 내가 좀 확실해 보이는 것을 추진을 한다. 네. 또는 불확실성에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전략적 투자는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의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략적 투자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략적 투자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맞아요. 좀 이제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높은 기업들이 네네. 이제 주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렇죠. 뭐 구글, 뭐 애플, 네. 국내에서도 뭐 대형, 뭐 3사, 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략적 투자라는 이벤트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네. 화제성이 되게 크죠. 홍보 예, 효과. 그러니까는 그 홍보 효과가 다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께도 큰 관심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요걸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협업을 하다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또 연결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 같은 것들도 있어서 지금은 약간 장점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투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또 정부 주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말고도 전략적 투자라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네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